자, 볼게요. 자, 거기 작가가 누군지 봐봐. 작가요? 작가 선조가 아니고, 작가 없어? 정철입니다. 정철. 작가는 정철입니다. 먼저 우리가 44페이지. 자, 가자. 순서대로 가자. 자, 정철은 누구야? 신분이. 사대부. 자, 이런 걸 우린 가사라고 하거든요. 가사. 가사는 보통 이제 교술 장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가사는 사실 지금 되게 산문처럼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거 운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자, 운율이 있거든요. 자, 먼저 밑에 한번 볼까요? 저가는 저각시 본듯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에 끊어서 있죠. 즉, 쉽게 가자. 시조를 길게 늘렸으면 가사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용은 산문적인데 형식은 운문입니다. 왜? 음보가 있다는 얘기는 운율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가사지만 노래 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정철은 4대부입니다. 자, 4대부의 지향적 가치 세 가지 얘기해. 유교적, 그렇지. 자, 유교적인 것은, 자, 우선 한 글자로는 충. 그 다음에 두 글자로 연군.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글자로 지조절개.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우구까지 알고 계십시다. 자, 유교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지. 탈속적 자연친화.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대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탈속적 자연친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문 수양. 자,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얘가 눈에 들어오면 돼요. 자, 4대부가 생각하는 미인은 누구야 그러면? 그렇지, 임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 뭘로 가겠니? 충으로 가겠죠? 그래서 두 글자로 해서 우리는 뭘로 끌고 갑니까? 연, 군. 자, 연군의 마음, 연군지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원래는 3인곡 속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 자, 요걸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 시험 대비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친구는 2학년 때 100% 들어갑니다. 수능 거. 알겠지? 자, 갑니다. 여기는 재밌게도 거기에 우리가 한자로 감녀와 을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따라서 말 그대로 감녀, 을려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인 1, 여인 2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감녀, 을려 자, 이렇게 자, 강의를 할게요. 자, 갑니다. 감녀부터 볼게요. 저 가는 디귿 나오면 무조건 지읒으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디귿 나오면 지읒으로 읽는 거야. 저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합니다. 천상계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천상계 백옥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기에 우리가 옥자 눈에 들어오니 천상계 옥자 눈에 들어와. 옥이 뭐의 준말이라고 쌤이 얘기했지? 자, 다 까먹었어! 자, 시판 봐. 임금과 신하의 수직적 구조를 이해하자. 자, 전체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자, 여기 임금이 있고요. 붕이니? 임금이 있고, 여기 신하가 있습니다. 자, 임금이 있는 곳은 어디? 천상계. 자, 신하가 있는 곳은 지상계. 이때 이 천상계를 우리는 임금이 있으니까 한양. 자, 지상계는 바로 유배지. 이 수직적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천상계에 있는 임금을 뭐에 많이 비유하게 되니? 일, 월, 북극성.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때 신하는 임금에게 뭔가를 보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충. 자, 임금이 신하에게 자, 뭔가를 보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그렇죠. 은총, 은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는 천상계 한양이라고 해서 어떤 장소에게도 자, 보내기도 한다. 자, 이때 이 신하는 임금을 그리워하는데, 유배지에 있으니까 그리워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남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브로맨스야. 그치? 뭔가 좀 그래. 자,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별의 정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즉, 수동적인 여인이 떠나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을 뭐에 비유하게 되겠니? 도교니까. 천상계, 지상계 나왔으니까. 자, 임금을 뭐에 비유하냐면 옥황상제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을 옥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옥루. 자, 그러면 이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신하는 뭐가 될까요? 여성화자로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선녀로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서 쫓겨난 선녀. 결국 이것은 뭐죠? 여성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후려치면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천상계 백옥경을 이제 이해가 가겠죠? 천상계에 임금이 있는 곳인데 천상계 백옥경 임금님을 어찌하여 이별 세모. 그러니까 어디에? 지상으로 쫓겨온 선녀입니다. 해가 다 저문 날 세모 어둡다 이미지죠?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때 여기에 우리가 오른쪽에다 화살표 하시고요. 화살표 하시고, 자, 우리는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게 바로 감녀의 물음입니다. 자, 감녀가 물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감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녀의 전체 역할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어떤 하소연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위로나 아니면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녀의 역할로. 자, 그랬더니 저 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별했다며? 너 어디가? 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을려가 등장합니다. 자, 을려가 바로 정철의 목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됐죠? 을려. 자, 을려. 자, 이건 정철의 목소리입니다. 즉, 전철을 대변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소연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있는 감녀와 을려를 묶어봐요. 그 위에 감녀와 을려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으면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대화적 구성. 그럼 맞는 거예요. 그렇지? 대화적 구성. 저 우리 반만 하는 거예요? 송미인고, 청산별고. 다른 반은 못했어.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좀 되게 앞서가고 있는 거야. 자, 갑니다. 으아, 너희구나. 내 사설, 내 말 들어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이거를 글자 하나하나 읽으실 경우에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뭉개시라. 알겠지? 약간은 뭉개서 읽으시는 게 자, 쭉 들어올 거예요. 오른쪽에 정확하게 해석을 다 적어놨습니다. 자, 너구나, 감녀구나. 내 사설, 내 말 들어봐. 자, 내 얼굴부터 가로 묶어봐. 내 얼굴부터 어디까지 가로 묶냐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가로 닫아. 즉, 다르신고가 눈에 들어올 거야. 찾았어요? 다르신고. 자, 가로 묶었니? 그 가로 묶은, 자, 거기에다가, 가로 묶은 여기다가 과거라고 적어줘, 과거. 이거 과거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과거. 내 얼굴, 이 거동, 거동은 몸가짐이란 뜻이에요.
자, 내 얼굴, 이 몸가짐이 님께서 괴엄즉 사랑함즉 하지만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했다 이런 얘기예요. 님께서 사랑할 만했다. 자, 님께서 사랑함즉 하지만은 어딘지 날 보시고, 어디 봐 책 봐야지.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다라고 여기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야, 요거 세모쳐. 이래야 교태야 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교태를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교태를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아양입니다. 아양. 그러니까 애교 부리는 거예요. 그죠? 이래야 교태야 세모 쳤죠? 자, 이 녀석이 바로 이별의 원인입니다. 이별의 원인.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어지러이 굴었더니 굳었더니 굴었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많이 읽어보고 많이 해석해 봐야 된다.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가면 알겠지? 해석 못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다르십니까?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하니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 그럼 내 몸에 지은 죄 밑줄 쳐봐. 자, 내 몸에 지은 죄에 해당하는 거 뭘까?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죄 지어서 이별당했잖아. 그렇지. 거기 우리가 삼각형 친 거 있죠? 이래야 교태야로 화살 쏘세요. 내 몸에 지은 죄에 산같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얘가 임금님한테 이래야 교태야, 애교라기보다는 교태를 부렸다는 얘기는 임금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충언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임금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충언, 간언 했다는 얘기야. 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이겠습니까? 다 서리법이죠? 그치? 자, 서리법. 서러워 물결 풀어서 헤아리니. 그리고 설워에다가 뭐라고 쓰면 서러워에다가 전체 지배적 정서예요. 지배적 정서. 너무 서러워요. 자, 이런 얘기야. 서러워서 풀어 헤아리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물결. 조물주의 탓이라니까 무슨 얘기야? 운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조물주 운명론적 세계관. 조물주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옛날로 따지면 하늘님. 운명론적 세계관. 옛날에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기본이었습니다. 왜? 옛날 사람 뭐 봤어? 사주 봤잖아. 사주 보고 그리고 뭐 사실 또 얘기했죠. 옛날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가 굉장히 셌다고. 그렇죠? 뭐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관상.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아니 왜 생긴 거 가지고 뭐라 그래? 그렇잖아. 왜 생긴 거 가지고. 그러면 야, 그럼 쌍둥이의 운명은 같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치? 난 아니라고 봐. 그런 거 막 사주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지 말고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남에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남의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피해 안 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가셔도 됩니다. 대신 외로울 것이다 라고 그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 뭐든지 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가는 거야. 막 가는 거. 선생님 좀 제가 이거 구몬 일본어 취미로 하고 있잖아. 지금 3주차 됐거든. 1주차 때 야, 힘들더라. 일주일 내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써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1주차 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2주차 넘어갔어. 2주차 넘어갔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1주차하고 1주차 때는 그냥 몰라서 그냥 갔는데
2주차 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또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거든요. 한 2, 3일 안 했어. 하다 보니까 자꾸 막히니까 앞에 걸 봐도 또 막히고 계속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느끼는 거 내 원래 스타일이거든요. 되든 안 되는 가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쨌거나 그냥 가야지. 그리고 계속 갔어. 그리고 3주차가 이번 주가 됐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뭐가 딱 깨우쳐지는 거야. 뭐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낯설지만 계속 쓰면서 이제 눈에 익게 되는 거지. 그게 2주 걸린 거야. 그러다가 지금 3주차 딱 됐더니 선생님 자랑 좀 해도 돼요? 다 읽고 씁니다. 지금. 그래서 딱 들리잖아요? 그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어차피 소리 글자니까요. 그대로 쓰면 약 한 80%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직은 이제 아직 외운 게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냥 내 길로 나 자신을 믿고 계속 가야 돼. 어쨌거나 쌤은 그때 그 생각했거든. 뭐 한 달 후에는 뭐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계속 반복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한 고래어만 한 100번 쓴 것 같아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여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이 헤엄을 치십니다. 뭐 이런 걸 내가 언제 써먹겠어? 그렇잖아. 그런데도 거기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쓰면서 계속 왔어. 계속 왔더니 이제는 다 읽고 써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할 거니까 계속 이제 틈날 때마다 조금씩 할 거거든. 2년 정도 하면 이제 자유여행 같은 거 하면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얼추 됐다 싶으면 이제 구몬 자꾸 이제 구몬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구몬 영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네. 그래서 막 계속 쓰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도 도전하고 내년에는 또 이제 기타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작곡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이제 요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식하고 일식을 좀 해볼까.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좀 시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잊지 않으면 반드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계속 쓰는 거죠. 매일매일 할 일들을 계속 써서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되면 이제 체크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도전하고 있어. 근데 재밌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한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 그러다가 엊그제 일본 애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냐면 어떤 여자애가 어떤 남자애한테 이렇게 빼빼스러운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의 별명은 연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써 있는 게 이제 옌피치라는 거 있어. 옌피츠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연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거를 내가 외웠단 말이야. 옌피츠를 내가 외웠어. 근데 갑자기 이게 보고 있는데 들리는 거야. 어머나. 옌피츠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선생님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설거지하다가 이제 이걸 보다가 옌피츠 그래서 옌피츠? 연필? 그래서 막 다 돌렸어. 연필이 맞는 거야. 그 희열은 그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거지를 해봤는데요. 가장 그 감동적인 설거지였습니다. 너무 전율이 올라오는 거야. 어머나, 내가 알아들었어. 이런 거야,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 쌤. 이 나이에. 자, 가자. 자, 그래서 운명묘소 세관입니다. 자, 이제 갈게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랬더니 본사요. 감녀가 뭐라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 감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자, 감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지? 지금 해보셨다. 자, 감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얘는 보조적 인물이에요. 보조적 인물이고요. 자, 글란 생각 마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잖아. 자, 거기다가 위로 적어주세요. 충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위로와 충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위로와 충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지? 이 부분이 위로하고 충고하는 부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을려 나오죠? 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자, 님을 모셔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그 님을 모셔봐서, 자, 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알아요. 이런 얘기지, 아는데. 자, 물 같은부터 가로 묶어봐. 거기 대사 끝까지 가로 묶어봐. 그러니까 자시는 곳까지 자 가로 닫으시면 돼요. 볼게요. 물 같은 얼굴이 물 같은 얼굴 이 물 같은은 뭐냐면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물은 이제 한번 딱 흔들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 그렇지? 연약한 얼굴이 사실 여러분들 여기 얼굴은요 face가 아니에요. 즉 면상이 아니고요. 여기 얼굴은 뭐냐면 몸이라는 뜻이야. 몸 전체. 알겠어요? 연약한 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약한 얼굴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좀 연약한 얼굴이지. 그렇지 않아? 금방이라도 눈물이 그렁그렁 떨어질 것 같은 순수하고 낭만. 자,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었습니까? 춘한 고열. 아는 한자 한번 얘기해 볼래? 그렇죠. 봄의 추위와 고열, 여름의 더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더 쉽게 갈까요? 자, 봄, 여름은 그러니까 봄, 여름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됐죠? 봄, 여름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 겨울은 누가 모셨습니까? 죽조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에피타이저예요. 옛날에 임금은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탕락죽이라는 걸 먹었습니다. 탕락죽. 원래는 이제 그 양의 젖이거든요. 몽골에서 먹었던 건데, 양의 젖인데,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염소, 이걸로 바꿔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시리얼 비슷한 거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조반, 조석,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몽골이 맞아요? 몽고가 맞아요? 몽골이 맞아요. 몽골의 의미가 태양의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나라. 그래서 몽고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다르게 해서 좀 우매한 나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한자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몽골을 비하하려고 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쓸 때 몽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죽조반, 에피타이저와 조석, 아침, 저녁. 외는 산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임금과 관련된 때는 밥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임금과 관련된 어휘들은 굉장히 블록버스터예요. 되게 커요. 범주가 큽니다. 임금의 얼굴을 뭐라 그래? 면상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다. 임금의 얼굴 꽤 커요. 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용의 얼굴이라고 해요. 임금의. 그래서 임금의 밥을 왜라고 하는 거예요. 산. 그러면 임금의 똥을 뭐라고 할까요? 임금의 똥! 자, 뭐라고 할까? 용변? 그 설득력 있다. 용의 똥. 근데 용이 똥 싸는 게 좀 이상한데? 자, 뭐라고? 매화라고 합니다. 매화. 그래서 임금의 똥에는 매화 향기가 난다. 그래서 임금의 똥을 매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응가를 하는 그거를 응가를 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매화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강이에요. 요강인데 그것을 네모나게 짜서 거기에 이제 매화로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뭐라고 하는 게 부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조각 비슷하게 매화. 그래서 매화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화장실이 없단 말이에요. 궁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왕이 걸어갈 때 뒤에 되게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잖아. 그 신하 중에서 매화틀을 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하는 순간 신하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이걸 쫙 해서 다 둘러쌉니다. 안 보이게. 그럼 이제 한 신하가 매화틀을 딱 갖다 대죠. 그래서 마치 서랍장 비슷하게 생겼어요. 탁
크게 당깁니다. 그럼 이제 임금이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응가를 하죠. 그럼 응가가 다 끝나면 이제 비단으로 이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매화틀을 닫죠. 그리고 이게 들고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군대로 따지면 요강병. 그래서 이거 들고 가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내의로 이제 갑니다. 이 틀이. 그래서 거기서 그 임금의 용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해쳐도 보고 맛도 본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되게 많아. 선생님은 한 적이 없는데 곤이 아주 어렸을 때 있잖아. 애기 어렸을 때 애가 응가를 하잖아. 그럼 무조건 뭐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아. 이게 봐. 그래서 색깔이 좀이라도 이상하면 얘 몸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느껴요. 진짜 느낍니다. 그럼 이게 오늘 뭐 했나 이렇게 쭉 반추해 보면 뭔가 좀 나와요. 얘가 뭘 많이 먹었지 이렇게 알게 돼요. 이렇게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맛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신맛이 나면 애가 속이 되게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야, 이게 부모가 대단한 거지. 근데 그게 하나도 더럽다는 생각 안 들어. 얘들 되게 신기한 건 여러분 똥 더럽잖아. 솔직히 머릿속에 그래 더럽잖아. 근데 내 자식의 똥은요 절대 더럽지 않아. 진짜 신기해 얘들아. 그게 냄새 엄청나게 지독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하나도.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저귀 갈아줄 때 얘 이제 기저귀 이제 선생님도 이제 거의 뭐 베테랑이거든요. 이제 막 갈아주잖아. 그럼 되게 귀여워 그냥. 응가도 귀엽고요. 이렇게 그 살 있잖아요. 그 살, 이 아이의 이제 허벅다리 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 되면 얘의 모든 것들이 다 귀엽다. 심지어 이렇게 아이가 이게 토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막 더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받쳐요. 목이 없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러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아. 되게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받았어. 부모님들 전부 다 전부 다 받았지. 나 몰랐는데 내가 이제 부모 돼 보니까 이렇게 알겠더라고. 근데 이놈이 벌써 이렇게 훌쩍 컸어요. 훌쩍 커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응가. 자, 미안합니다. 저녁 시간에. 자, 다시 갈게요. 자, 죽조반. 그냥 죽조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탕락죽이라고 하는데 죽조반 아침 저녁밥 옛날과 같이 드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지 그치? 여기까지 가로 닫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전 남친 뭐 하는 거야 지금? 걱정하는 거지 그치? 거기다 저거 걱정이라고 쓰면 안 돼. 좀 멋있겠어. 임금을 걱정한다 이거보다 임금에 대한 이응 리을 좀 멋있게 좀 고풍 있게 염려라고 하죠. 염려. 이 염려는요 모든 작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있으면 늘 체킹하셔야 됩니다. 늘 이 부분이 자 출제 요소예요. 자 그다음 또 이어서 갑니다. 님 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고 하니 자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자 먼저 칠판 봐요. 앞으로 전개된 내용을 스포해 줄게요. 먼저 스포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쉬워요. 자, 얘가 하려는 모든 행동은 그리워서예요. 이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 다시. 얘가 하려는 모든 행동은 그리워서예요. 우리가 예전에 시조의 전체 쭉 봤잖아. 그치? 자, 그리워서야. 먼저 어디 가냐면 이 녀석이 자, 높은 산에 갑니다. 높은 산에 가요. 왜? 그리워서. 자, 높은 산에 갔는데요. 여기에 구름과 안개라는 장애물이 나와요. 자, 그럼 느낌 오니? 자, 높은 산에 가서 자, 해를 보고 싶어요. 근데 해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 해는 바로 뭐야? 임금을 나타내잖아. 그런데 그 해를 보고 싶은데 구름과 안개가 그 임금을 가로막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글자? 간신. 그래요. 얘네들이 바로 이제 간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임금을 못 보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쌤이 쓸 시간 줄게. 쓸 시간 줄게. 좀 이렇게 넓게 가야 돼서. 자, 그 다음에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산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 물로 가야지. 아까 우리가 청산별곡에서 청산에 가서 이상형 못 봤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 바다로 갔잖아. 그치? 옛날에 이런 거 많아. 자, 그래서 물결로 갑니다. 앞에서 장애물 2개 나왔잖아요. 여기도 장애물이 두 개 나옵니다. 잠깐만. 높은 산. 아이, 선생님이 이거 오랜만에 해서 미안합니다. 물가예요. 물가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바람과 파도, 물결, 그렇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얘네 둘이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님에게 가려고 이제 배 타고 가야지 라고 생각했더니 자, 저 바람과 물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람과 물결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에선 얘를 간신으로 보기도 해요. 그럼 간신으로 본다 그러면 간신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간신은 아닙니다. 알겠죠? 간신은 자, 임금을 상징하는 해, 달, 북극성. 자, 이것을 가로막는 구름과 안개 정도입니다. 알겠지? 이건 그냥 방해물이야. 자, 그래서 여기 가서도 못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녀석은 이제 잠을 자고요. 자, 이 녀석은 잠을 자서 어디로 가냐면 꿈으로 가게 됩니다. 얘를 쉽게 적어줄게, 물가. 자, 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는 만나요. 꿈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이 꿈에서는 어떤 만남이냐면요, 일시적 만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장애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개성이라고 해서 닭소리예요. 그래서 닭소리, 알람에 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지? 그래서 얘가 장애물이 됩니다. 이때 재밌는 거 가자. 자, 여기는 산과 물가는 현실이겠지? 맞아? 현실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현실의 반대? 비현실. 그래, 비현실. 꿈은 무조건 비현실이야. 그거 기억해. 꿈은 무조건 비현실. 자, 그래서 자, 내가 질문 던질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꿈에서 이룬다. 맞아, 틀려? 맞지, 그렇지. 현실의 소망은 뭐였지? 현실의 소망은 만남이었어. 근데 꿈에서 잠깐 만났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도 결국엔 얘 때문에 못 만나 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긴 이승이지. 그래서 다음 생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윤회사상으로 마무리돼요. 구조는 되게 아름다워. 사실 너무 잘 해놨어. 자, 요거 적어놔. 그럼 이해하기 편할 거야. 우리 그 송철이래. 송강정철 이 양반. 정말 시 하나는 정말 잘 써. 그러겠지. 유배지에서 할 게 없잖아. 쓸 거밖에 없잖아. 진짜 유배지에서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나 쓰고 있지. 만약에 거기에 그 롤이 있었다고 해봐. 거의 조선의 페이커예요. 그렇죠? 그랬을 거야. 어디 바람 때 물결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물결 이렇게 쓴 거야. 원순 모음화 전으로 이렇게 쓴 거야. 이런 거 없나? 이렇게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없나?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태양왕처럼. 야, 그런 머리띠 없어? 갑자기 생각났어. 자유의 여신상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그거 탐나는데? 그거 아니면 저기 그 손오공, 야, 그런 머리띠이 없지? 나 바로 사고 싶은데. 자, 미안합니다. 파라 어떠세요? 야, 그거 괜찮다. 야, 그거 괜찮아. 옛날에 있었던 거. 나 그런 거 좋아해. 진짜 독특한 거 좋아해.
이런 걸 쌤이 좀 부끄러워하는 편이 아니라 오히려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요. 밖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 쌤.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엊그제 쌤이 저기 서울 가면서, 전철 안에서 구몬했거든. 다들 핸드폰 할 때 쌤 혼자 구몬 꺼내서 구몬했어. 1억 이렇게 적었어. 하나도 안 창피해. 왜냐면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이러고 나가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왜냐면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 어느 누군가의 눈을 실명시킨다든가, 이걸 보고, 그러진 않잖아. 내가 거기서 이렇게 막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전철에서 공부하는데 피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역에서 타신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한테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르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진짜로? 왜냐면 대부분 뭐예요? 전철 안에서 대부분 핸드폰 하잖아. 그리고 선생님은 전철 안에서 책 읽거나 이런 거 해. 왜냐면 내가 전철을 타는데 다 책을 읽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나는 핸드폰 할 거야. 근데 다 핸드폰 하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책을 읽으면 좀 졸릴 것 같더라고. 또 숙제도 밀렸고 해가지고 막 했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 난 좋아. 자, 아무튼 선생님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까요? 어머나.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잠깐 쉴 거예요. 거기 보세요. 님다이 소식을, 님다이, 다이가 뭐예요? 죽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님의 죽음 소식을 그렇게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자, 님다이는 님 계신 곳 이런 뜻이야. 님다이 소식, 님 계신 곳 소식. 만약에 그게 이해 안 가면 님의 소식 이렇게 하셔도 돼. 가사를 볼 때 전체 맥락이 중요하지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됐지?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자고 하니. 왜요? 그리워서. 오늘도 거의 지났도다. 내일이면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는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뭐 이런 거겠죠. 뭐 나무를 잡고 그죠. 뭐 딱 어떤 것을 밀기도 하면서 뭐 바위를 밀기도 하면서 잡거니 어디 가요? 높은 산에 올라. 높은 산 네모. 그렇죠. 여긴 공간의 이동이 나와 있어.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자, 구름 세모, 안개 세모. 카니와라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이고. 근데 세모 이렇게 해석할게. 비슷하게. 구름은 물론이 카니와. 그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그치? 물론이고 이거보다. 구름은 물론이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간신, 장애물. 됐습니까? 산천이. 자, 보자. 구름과 안개 때문에 산천이 뭐예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1월을 어찌 보며. 그러면 1월을 보고 싶어 했던 존재란 얘기야. 그지? 어찌 보며 그랬으니까 1월 동그라미. 뭐라고 적을래? 임금. 그렇지.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지척은 가까운 거리라는 뜻이에요. 낱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성화자잖아요. 옛날 여성은 집 밖에 못 나갔다고 거의.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다 서리법이죠. 바라볼 수 없어. 천리 밑줄 쳐. 얘들아, 숫자가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심리적 거리감. 그렇지. 좋아. 심리적 거리감. 차라리 이제 어디가? 물가에 가죠. 물가 네모. 공간의 이동이 보일 거예요. 백기를 보려고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바람 세모 물결 세모. 이제 보이죠? 장애물입니다. 어둥정된정공. 이게 뭐냐면 어지럽게 되었구나. 발음 자체도 어지럽잖아. 어둥정된정공. 그지? 자, 그래서 뭐야? 어지럽게 되었구나.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요거 가로 묶어. 자, 이거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랬어, 쌤이. 그치?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 진짜 거기에 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이건 여기저기 쓰이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자, 빈배 텅 비었네요. 자, 그러면 빈배 네모 쳐봐. 자, 이것은 여기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그렇지, 공허감.
자, 공허감 이렇게 죠 공허감.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다니 공허감을 드러냅니다. 객관적 상관문이지 그러니까, 그지? 자, 강에 혼자 서서 외로움이죠. 혼자 서서 물결. 자, D는 해 아니죠. 지는 해 동그라미. 굽어보는 거 뭐야? 방향성 지향, 그지? 그러니까 거기 해는 뭐야? 임금.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그치? 그리워요. 잠깐 쉴게요.